자, 이거 설명. 잘 찍고 계시죠? 좀 가까이 해서.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이날이고 다음 주는 김웅수 교수님 저랑 공동 강의잖아요. 김웅수 교수님 오셔가지고 목표 설정과 수립에 대해서 강의하실 거고 오늘은 직업 탐색과 직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표 들어가. PPT 발표할 거거든요. 그러면 18일인데 그 PPT 발표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이러면 다 끝나요. 그러면 교재에 오늘 중간 평가한 거 보긴 했는데 2차 제출을 해야 돼. 그럼 내가 확인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요게 이 노트가 되면 기말 발표 내용도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이기도 하기도 되게 날씨도 좋고 요즘이 조금 그래도 마음에 심적 여유가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 이제 아마 다음 주 딱 들어가면 뭔지 모르지만 우르르 뭐 하는 게 생길 거야. 이 수업만이 아니고 다른 수업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일요일이든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 좀 내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성적도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교재 제출도 해야 되는데 여유로울 때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교재도 잘 작성이 돼서 성적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갖고 갈 게 계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잖아. 이게 그냥 단지 트렌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직격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단지 예측할 뿐이야.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그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느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서 감 잡아야 돼. 그러려면 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걸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됐는데 외부의 거를 받아들이면 자기 게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살아온 선배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뭐 다른 그 선후배든 어떻게 가르쳐 주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세상이 변해가는 게 이런 거란다, 이랬단다, 뭐 진리적인 거, 다 모두 다 지나가리라, 이런 어떤 진리적인 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과제를 하려면, 이거 줘봐봐. 만약에 이런 과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혼자 생각해서 하면 어떤 건 알 수 있고 어떤 건 모르고 전반적인 게 힘들어. 하지만 다른 학생이 했던 거 이렇게 보면 똑같이 베끼는 건 아닌데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예시적인 걸 하려면 일단 본인이 이 노트는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갖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이기 전에 훑어봐야 하잖아. 대충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본인이 생각한 다음에 예시를 봤을 때랑 이 교재만 이 겉장만 보고 다른 사람의 예시를 봤을 때는 받아들이는 게 틀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 이럴 수도 있었구나 라고 하려면 대단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교재를 한 번 정도 훑어보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왜 이런 게 나왔지? 이렇게 한번 본인이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대학에서 와서 수업을 듣는 게 학벌 왜 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와서 이 수업 왜 듣지? 그리고 내가 왜 학점을 잘 따야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무턱대고 우르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고. 근데 너무 당연한 이유고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안 가져.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고 무언가 내재되는 있어. 근데 너 왜 대학을 다녀?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얘기는 하기는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딱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맞아 왜 하지? 라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 근데 지금 대학에 등록금을 냈잖아. 그리고 지금 한 학기가 지나고 지금 2학기에 왔잖아요. 그러면 너 대학 왜 다녀? 라고 하면 있잖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돼. 그게 타당성이 있든 타당성이 없든 그건 두 번째 문제야.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건
자기를 한번 안 돌아봤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가 대학에 지금 오늘도 버스 타고 뭐 왔잖아. 그럼 이거 왜 왔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마음은 열심히 하기 싫어. 근데 알고서 안 하는 거랑 모르고서 그냥 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짜증내고 있지? 내가 왜 즐거워하고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도록 감은 잡혀야 돼. 그 이유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몰라도 돼. 뭐 그걸 어떻게 내가 관여를 하겠어. 나도 지금 챙기기 힘든데. 근데 자기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너무 즐거울 때 내가 왜 즐거워하는지 왜 화나고 있는지는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 그거를 개념화 시켜야 돼. 아, 나는 이래서 화가 나고 있고 내가 이래서 좋아하고 있고 내가 이래서 기쁘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그 고민스럽지? 그 명제는 아시고 그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누려야 돼. 그게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 바로 와닿기 시작해. 뭔지 모르지만. 외부적인 환경에서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는. 자, 그래서 그걸 하시라는 거야. 지금 이 안에 있는 책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교재를 80년 걸 봐.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 수업만이 아니고 이 수업과 똑같이 또 다른 수업이 또 있어. 그리고 각자 학생마다 문의가 와. 그래서 지금 저한테 암시문 보낸 학생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퀴즈 뭐 이렇게 보낸 학생이 있어. 근데 암시문은 내가 다 고쳐주고 싶어서 아마 미리 보낸 학생들 내가 고쳐줬어. 민석이 고쳐줬지? 뭐 고쳐줘. 근데 지금 그 다음부터 온 거는 그냥 세이브 시켜놨어. 왜? 고쳐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늦게라도 고쳐주냐면 이 수업 시간에 땡처리 하지 말라 이거야. 계속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건들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일단 놔뒀어요. 근데 그거는 해드릴 거야. 그리고 또 뭐 스티커 드리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미쳐. 왜? 어느 날 갑자기 막 카톡이 진짜 장난이가 100개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감당을 못 해. 그리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없어지진 않고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인들이 하셔야 될 거는 교재는 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한 학기 동안 성적도 뭐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다 이제 평가해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고 내가 여러분한테 인생에 진짜 큰 선물 드릴 수 있는 게 이 교재야.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집어넣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 자료들 많으니까. 근데 추린 거라고. 정말 이 정도는 본인이 해야 자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뭐가 검증됐냐면 지금 강의를 5, 6년 하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 교재 가지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안 한 학생은 당연히 못 도움 받지. 그 학생은 제외시키고라도. 그래서 이 교재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견도 똑같은 의견들 다 받았어요. 뭐, 사적인 얘기도 있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다 못 봐. 내부적인 거. 볼 수도 없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인 게 들어가면 내가 보든지 뭔가 오픈시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거를 다시 작성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짜증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안 봐, 내가 봐도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볼 여력도 없어요. 이렇게 훑어보고 끝나. 근데 대신에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이 학생이 성실하게 했구나. 아니, 이 학생이 때웠구나. 이 학생이 정말 하기 싫었구나.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뭐 20년 정도 강의하면 거의 신의 경지에 오게 돼 있어. 그 과제 검사하는 거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마지막으로 성적평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석 나오시면 무조건 출석 20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자 온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감기라든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출석 점수는 다 들어가. 비대면으로 강의하면 되니까. 그리고 노트 20점. 이거는 무조건 제출만 하면 점수 드려요. 근데 이게 제출이 안 되잖아요. A+ 절대 못 받아. 근데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종강성찰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예전에 받았던 종강성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드려. 좀 틀려질 거야. 비대면 대면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수님 몇 분이 여러분들한테 비대면 상황에서 정말 학생들을 제대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강의를 하는 거니까 뭐가 틀리냐면 이러닝 센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단계랑 교수가 보는 단계랑 틀려. 그리고 또 하나는 하향 드림도 틀려. 그렇듯이 또 하나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 그래서 종강성찰에 좀 설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고 못 작성하고 절대 필요 없어요. 이거 무조건 점수 줄 거고, 또 하나는 성적 평가할 때 여러분 저 이렇게 그래도 몇 주냐? 11주, 10주? 이게 보면 좀 알지 않아요? 그렇게 막 공사 구별 못하거나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빼빼로 줬다고 절대 성적 많이 안 줘. 그냥 감사할 뿐이지. 아, 고맙다 하고 막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할 뿐이지, 성적에 관계되고, 또 혹시나 또 그 받아보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도 저한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 근데 그 부정적인 의견을 기분 나빠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거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해준 게 난 고마워. 왜? 학생들 기본적으로 잘 쓰고 자기가 잘 이렇게 도움받고 싶지, 그냥 괜히 부정적인 거 써가지고 자기가 피해받고 싶은지 않잖아, 누구나.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난 용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나는 그것 때문에 개선돼서 나도 만약에 발전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전 좀 악플 같은 거 잘 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거든. 그래서 종강성찰 할 때 아마 지금 이 설문을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입장이라든가 여러분한테 학습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비대면 상황에서, 왜냐면 다음 학기도 3분의 1 정도는 대면이고 3분의 2 정도는 비대면일 거예요. 가을에 백신이, 그러니까 지금 예정치예요. 내년 가을이 돼야 백신을 국민들한테 다 접종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나서, 또 바뀔지도 몰라. 왜냐하면 했다가 요번에 독감 그 백신 같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그 검증이 됐다고 해도 검증이 좀 힘들어져. 인간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강성찰 좀 잘 작성해 주시고, 자,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15점이에요. 이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티커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여기도 찍힌 것도 있지만 톡에도 막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질문하면 내가 막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카톡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다 그 개수 세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3분에서 5분이야. 발표가. PPT 발표가. 그리고 여기 이제 비대면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발표할 때는 대면 학생들 다 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한 명이 제대로 PPT 그 안에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다 도움받게 돼. 그래서 좀 대충 해야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 하는 게 30명이 똑같이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발표를 잘한다.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갈 거면 비전, 그리고 직업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루는 방법.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법, 이거 찾아주셔야 돼. 이건 진짜 고민하면서.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정보 공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VN카드, 그리고 나의 명함, 묘비명, 암시문, 소감, 칭찬 소감. 자, 암시문은 제가 고치긴 하는데 안 고쳐드려도 여러분이 작성한 걸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또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하세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루틴으로 해버려야 돼. 뭐 없어요. 제가 지금 어저께 3시 30분에 잤거든요. 루틴이 돼가지고 6시에 눈 떠. 일어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좀 몸이 힘들 뿐이지 눈은 떠.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빨리 그 강의를 나와야 된다, 뭐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일어나. 그러면 계산해보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근데 난 항상 6시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근데 과학적인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거든. 근데 그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자기 암시문은요, 자기가 살릴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자살 충동도 막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복잡다단한 게 수백 번 일어난다고. 어찌 보면 수천 번 일어나. 근데 그때마다 이 암시문이, 자기가 지금 작성한 암시문이 뜨잖아요. 정말 애게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지만 자기를 살린다고. 그리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부모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살려야지 누구한테 막 도움받고 요거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가고 있다. 내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그 칭찬 소감 때문에 내가, 아, 학생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아유, 막 대단해. 이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특히 건우 막 열심히. 그 민석이 것도 나 통계사에서 알았거든.
그 아주 좋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올리는 게 다른 사람이 막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아. 근데 이걸 보면서 아, 학생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주 사소하고 너무 웃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해. 특히 비대면 상황에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거든. 근데 다들 예측일 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감이 잡혀야 하잖아. 근데 대략적인 감은 잡아. 공식적인 거.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그런 건 잡히는데, 구체적인 것도 나오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면접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 면접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놓고 자기 이렇게 화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뭐 블라인드 그 취업하기도 막 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대면 면접도 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또 뭐 크게 나아가서는 뭐 사라지는 직업 뭐 또 이렇게 생겨나는 직업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갖가지 취업 정보든지 트렌드가 돌아가는 거는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뭐 1학년 학생들 뭐 좀 먼 미래 같잖아. 근데 지금 현재 당장 알바를 하고 계시고 안 하더라도 친구가 알바해서 들으는 어떤 정보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뭐 이게 불편해. 아, 우리 사장님 이거 너무 좋아.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정보들이 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귀담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남의 일이지만.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와 직장이라는 거를 구분해야 돼, 이제. 근데 직업과 직장을 똑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는 직업과 직장이 분리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과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제가 생각하는 과거는 저는 좀 더 먼 갈 거야.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그리고 뭐 할아버지 시대까지 내려갈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의 과거는 뭐 엄마 아빠까지일 거야. 아니면 본인이 태어난 어떤 그런 과거겠지만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 때 혹시 환갑잔치 들어본 적 있음? 환갑잔치 하는 거 본 학생. 너 환갑잔치 봐봐? 잔치 벌이는 거. 칠순잔치 말고. 오, 거의 환갑잔치를 안 하거든, 이제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갑은 다 사시잖아? 근데 옛날에는 못 살았어. 이렇게 그 인간의 생명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의료라든가 어떤 이런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지가 못해가지고 60 넘기시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를 해드려. 이 마지막 잔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70, 80 막 여든 막 하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이 안 변했어. 그때도 정년퇴임이 58세, 60세, 뭐 교수님도 65세, 뭐 요 정도였거든. 지금도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60세로 됐고 뭐 무기직 뭐 이런 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뿐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라든가 보험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60 환갑이면은 환갑 때 다 치르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 그래서 직장이 딱 하나야. 직업이 딱 하나라고.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제는 평생 직업이야. 요즘 퇴임하시면 65세, 60세, 58세 또 그다음 명퇴하게 되면 53세, 55세 정도예요. 그럼 나도 조금 있으면 만약에 명퇴 나이야. 근데 뭐 멀쩡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먹여 살릴 학생, 부모님 모실 학생. 안 모실 거, 희창아? 안 모셔야 될 거? 좋아. 그럼 모시려면 부모님이 한테 전부 다 돈을 다 주고 너 혼자 아니면 너 가족이 다 그 경제적인 활동에서 부모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도 돼? 네,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을 제가 이어서 하면서 그러면 해야 돼.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집에만 계실까 아니면 너 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까? 그렇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예전에는 뒷방 늙은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듯이 그냥 집에서 그냥 그냥 계셔. 뭐 안 하셔가지고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일단은 그 자녀를 그러니까 손주 손녀를 돌보는 것도 일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도 아파트에 가면
그 분이 벤치 타고 다니셔. 그 경비하시는 분. 우리도 몰랐거든. 벤치 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하간 그거 되게,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에서도 보면 근로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주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셔. 그래가지고 뭐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계속 주신데, 그분들 나이들 보면 80세도 있으셔. 뭐 70 몇 세도 있고, 거의 70 몇 세에서 80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쓰레기 버리는데 보면 3시부터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봤지? 지키는 분. 그것도 국가에서 주는 근로거든. 그 근로가 국가에서 그렇게 근로를 준다는 거는 세상이 그만큼 그 나이 대 분들도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야. 왜? 그분들의 노동도 문제지만 그 노동이라는 거는 일을 함으로 해서 페이를 받는 것도 있지만 나의 정신건강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고 사회적인 건전한 체계가 돌아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평생 직업이야. 돌아가실 때까지. 뭐 이렇게 노안에 걸리시든가 아니면 그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정말 근로를 계속 하고 계시고, 여러분 세대야. 다 직업이야. 옛날에는 뭐 투잡이지 쓰리잡이든 이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생 신분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가서 학생이라는 건 인정은 해주지만 학생이라고 시킬 거 따로 시키고, 또 거기 또 이제 일하시는 다른 이렇게 성인분이 계시잖아. 그러면 학생이라고 또 다른 거 시켜주고, 또 이분은 또 아니야, 똑같이 다 시켜.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 아르바이트 그 현장에서는 그냥 직업인이야. 직업이 되는 거라고. 단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시간당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조건은 틀리겠지.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부터도, 또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있잖아. 편의점이라든가. 학생 직업 아르바이트 하나. 근데 이제 추후에 가게 되면 뭐 직장도 다니겠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 30세 때 직업이 틀릴 수도 있고, 40대 때 직업이 틀릴 수도 있고, 50대 때 직업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게 다 되게 틀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는 30, 40대 직업일 거야. 근데 그게 과연 평생 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옛날에 IMF 때도 자기는 평생 이걸 하고 살 거라고 했던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거의 노숙자 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 서울에서도.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 장난 아니게 문 닫는 데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문제는 코로나 바로 전에 창업한 사람들이 더 문제야. 다 빚이거든. 갚을 수가 없거든. 이거 누가 생각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상황에 이 전염성 병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대. 왜? 계속 땅을 그 동물들이, 여기도 지금 여기도 산이었거든? 산 1번지였어. 아라동 산 1번지. 근데 지금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뒤에 원룸. 옛날에 뭐 아예 없었지. 그리고 또 앞에 엄청. 그러면 걔네 지금 노르막 뛰어다니는 거 알죠? 간의 땅이야. 우리 땅 아니라고, 여기. 근데 그렇듯이 전염성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겨야 돼. 왜? 동물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도 있고, 또 하나는 오염에 대한 환경 변화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환경 변화가 굉장히 먼 나라 얘기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직격으로 돼. 특히 제주도. 뭐 제2공항이든 지금 건설 들어가는 상황이, 그리고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제주도는 완전 심각해요. 도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가질 때 지금부터 나는 공무원이 될래요? 나는 선생님이 될래요? 뭐 이렇게 공기업에 가는 뭐 경찰이 될래요? 있어. 그거 60세까지야. 길어야 65세까지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다시 공부해? 못해.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그때 준비하지? 준비 못해요. 돈 주고 하는 데는 그 사람의 24시간을 사.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 근무하는 건 8시간이잖아요. 근데 전문직이든지 아니면 월급을 많이 주는 데든지 어떤 보장이 많은 데는요. 그 사람이 퇴근한 이후에 이 머리도 다 24시간 다 직장에서 사가는 거야. 그 월급 안에서. 준비 못해. 그리고 준비하게끔 시간도 여유도 안 주려고 해. 왜? 내가 월급을 주는데 딴짓을 해봐. 안 좋아해? 나도 수업 시간에 내 강의 와서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안 좋아. 여러분들 그거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인드가 내가 공무원을 하려고 해. 퇴임이 60세야. 그럼 그 이후에는 내가 뭘 하지?
라고 해서 어찌 보면 확실히 준비는 못해도 감은 잡고 있어야 돼. 아, 그러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70이 되면 주변에 봐야 돼요. 신체 상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부터 준비한 학생하고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틀려. 왜? 당연한 거거든. 무조건 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와요. 그러면 싫든 좋든 준비하고 되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준비하기가 좀 힘들잖아. 지금 바로 닥칠 건데도. 그리고 2, 3, 4학년 준비하기도 당장 힘들잖아요. 하셔야 돼요. 하는 사람은 있어.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에 올라갈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그 밑에 가야 돼. 그리고 잘 뗐다가도 60세라 70세 되면 내려가야 돼. 그때가 더 힘들어. 차라리 지금 준비해야지. 자, 그래서 앞에 뭐 있을 거예요. 내가 느끼는 직업세계의 변화. 그 포스트잇 하나에다가 그냥 본인이 지금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봤잖아요. 거기서 한번 나중에는 직업이 어떻게 변할까? 지금 내가 뭐 본인이 지금 현재 직업이란 거 생각도 안 한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왜 그림 그릴 때 뭐 우주에 대한 그림을 그리든 바닷속 세계를 대한 그림을 그리든 모름? 언제 한번 생각해봐. 국어교육과 선생님들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비대면이야. 아니면 철학과 유도. 회계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직업들. 회계사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사이버화. 그런 거 저거 빨리. 준혁아. 네? 생명공학, 바이오 많이 생각해야 될걸? 자기 전공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과. 너무 막 광범위하게 하지 않아도 자기 지금 과의 어떤 전망이 어떻게 변할 건지.